사실 한국이 지금 펀더멘탈하게 미국보다 뭐 아주 우월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없어요. 네. 오히려 아마 매일매일 뉴스 체크하시겠지만은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채권 시장이 아직까지도 전혀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지금 한국은행 그리고 기재부에서 상황을 좀 체크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주식이 왜 좋냐. 최근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해외에서도 그런 기사가 많은데 중국이 지금 시진핑 3연임 이후에 과연 여기에 계속 투자해도 돼? 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 해외 투자자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다 줄일 수는 없겠지만 중국을 팔고 비슷한 업종 내지는 비슷한 기업으로 갈아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예를 들면 중국에서 지금 배터리 1위 기업이 CATL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CATL을 팔고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삼성 SDI를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가장 유명한 기업들이 뭐 알리바바, 텐센트. 근데 이 알리바바, 텐센트 과연 시진핑 3기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갈 것 같은데 공동부유 상황에서 이 기업들의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어? 그럼 이거 팔고 네이버 사고 카카오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좀 분산하고 있다 내지는 분산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실제로 좀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게 지금 한국 증시를 지금 10월 한 달부터 한 5조 원 가까이 샀거든요. 근데 이제 대만 증시의 외국인 매수를 체크해 보면 생각보다 한국보다는 거의 사지 않았고 산 날도 있고 판 날도 있지만 사실 한국 정도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한국 증시를 지금 중국 증시의 어떤 대체제로 보고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타이거 글로벌이라고 해서 중국을 좋게 보는 어떤 뭐 유명한 투자자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 레이 달리오라고 해서 헤지펀드 대부도 아주 굉장히 오래된 중국 옹호론자고요.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전부터 중국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서 비상장 투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텐센트 같은 회사도 아주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올해 지금 중국 펀드 손실률이 지금 50% 이상 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자금을 빼겠다고 하니까 이게 지속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포지션을 어떻게 조절할 건지 이에 대한 이제 계획들을 좀 마련 중인 것 같고 아마 그 과정에서 한국으로 좀 교체 매매를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들은 좀 있고요. 근데 뭐 제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황이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다른 어떤 거시적인 구조의 변화 없이 환율이 이제 급격하게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것도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개연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이제 원화만 강세가 아니라 다 같이 강세가 나타나면 이게 한국 특정적인 이슈는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최근 보면 엔화나 내지는 위안화가 밀린 폭보다 사실 원화가 밀린 폭이 훨씬 더 컸거든요. 지금 오늘은 뭐 1,360원대까지 갔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한국 시장을 그 중국의 좀 대체제로 봤던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작용은 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사실 3년임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는 부분보다는 대내적인 어떤 통치 안정성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가 좀 좋아질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내년도 당연히 이제 중국 전망을 아주 좋게 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시진핑 3년임 첫 해 아니냐. 그러면 이 3년임 때에는 대내외적인 불안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뭐 당장 내년에 대만을 중국이 침공할 거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대만의 총통 선거가 2024년도에 있어요. 대만은 그 장개석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국민당이 남하해가지고 대만 정부를 세웠는데 그때 이제 장개석이 남아있을 때 이제 같이 내려온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해서 만든 당이 국민당. 그래서 친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대만의 그 집권당은 민진당, 대만 토박이들 그리고 대만 독립을 원하는 당들이 그 민진당이거든요. 근데 그 민진당이 지금 2번 연속 그러니까 정권을 잡고 계속적으로 이제 반중의 정책들을 밀고 나가고 있는데 2024년도에도 만약에 민진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대만은
영영 사실은 친중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전에 과연 먼저 침공할 거냐, 아니면 2024년도 총통선거를 보고 판단할 거냐, 이거는 좀 약간 사실 다른 문제인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총통선거 보고 해도 늦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년도 중국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단 내년도 의외로 시진핑 정부가 유화책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대만 침공한다라고 생각했다가 내년도에 없으면 오히려 호재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내외 자본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도 문제니 일단 성장을 좀 중요시하는 인상을 주게 되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사실 한 내년 정도까지는 아주 사실은 크리티컬한 포인트로 좀 뭐 리스크가 터지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중국에서 빠져나오면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그냥 일단 가장 먼저는 미국으로 이제 복귀를 하기를 아마 바이든 행정부는 바라고 있을 텐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이제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대체 시장으로 얘기되는 데가 사실 지금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 쪽, 그 다음에 영어권인 인도, 그 사실은 두 개 지역이 제일 많이 얘기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외국인 투자에 사실 비우호적인 나라로 많이 유명했었는데 2013년도에 이제 모디가 이제 집권을 한 이후로 FDI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전격적으로 개혁을 많이 해서 외국인 자본 유치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나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지금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외국인 자본도 이게 이제 뭐 투자 자본이 갈 수도 있고 내지는 FDI 같은 실질적인 어떤 이 실물 경제에 투자하는 자본이 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 뭐 수출이나 뭐 이런 부분이 안 좋아서 사실 무역 수지도 적자가 나고 있고 한데, 외국인들이 볼 때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지금 어떻게 좀 판단하고 있을까요? 사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현재? 예, 이번 3분기 그 어닝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집계를 해보고 있는데, 네.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예상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그 예상치도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었어요. 근데 그 예상치보다 지금 한 16에서 17%를 더 언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낮아진 전망치조차도 지금 못 맞춘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게, 너무 기업 이익이 빨리 떨어지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지금 한 2,100선까지 떨어졌다가 2,400까지 올라왔는데, 우리나라의 그 밸류에이션인 PER, 이 PER이 아시겠지만 기업 이익 대비 시가총액을 몇 배 평가받느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통상 9배에서 11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2,400이 11배 상단이더라고요. 상단에. 그래서 2,400 이상 올라가려면 결국 지금은 이제 기업이익이 다시 올라온다라는 시그널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사실 쉽게 올라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자본이 가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그 자본이 기업 이익과 관계없이 일단 중국을 팔아야 돼서 기계적으로 나오는 매매인데, 이 기계적으로 나오는 매매가 펀더멘탈로 이어지려면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 그 신호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뭐 사실 아시겠지만 이미 경기 후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뭐 반도체, 전자, 전기, 뭐 선박, 뭐 그 대부분 좀 희망 섞인 부분은 좀 적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3분기가 지금 그렇게 나왔다고 보면 4분기도 사실은 더 하락할 가능성도 큰데요, 그죠? 네, 4분기는 통상 이게 아무리 좋아도 기업들이 이제 연말을 마감하면서 비용, 일회성 어떤 비용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일회성 어떤 투자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떨어내는 분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도 갑자기 이제 일회성 비용을 떨면서 실적이 좀 쇼크가 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 초까지는 실적 모멘텀은 저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매크로에 대한 가정이 변하는가 이런 거를 좀 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제 기대보다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쵸.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채권 시장, 그리고 이제 회사채 시장,
이 부분에서 자금이 도는 신호들이 좀 있으면 좋은데 지난주, 지지난주 정부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